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6일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게 많고 또 걱정도 많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해서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요새? 네, 네. 예, 아이고 참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데 항상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 응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6일부터 요양병원하고 이제 요양시설 입소자 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접종이 시작이 되고 또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화이자의 임상시험상 예방 효과는 약 95%로 이 국내에 들여올 그 백신 5종 중에서 가장 높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70%다 보니까 이거 뭐 첫 번째 접종 대상자들이 좀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교수님. 네, 근데 우선 예방주사의 면역 효과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50% 이상이 되면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로 이제 독감 예방주사를 지금 전 국민을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통계적 자료로 인용한 게 이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라고도 하고 질병관리본부라고 부르는 CDC 자료를 보시면 2005년부터 최근 2019년까지의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게 대략 예방 면역 효과가 한 20%에서 60%대를 유지하는 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예방 주사는 사실 50% 이상이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물론 뭐 의료진들이 그 현장에서 이 코로나19 방역에 애쓰고 있는 거는 뭐 다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네네. 누구는 그 예방 효과가 높은 그 접종 주사를 맞고 또 누구는 예방 효과가 낮은 것을 맞으면은 그에 대한 좀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 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통계적인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국내 자료를 보신 것처럼 고령자나 중장년층들이 사실은 병이 걸려서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를 봤을 때 65세 이상 된 분들이 사실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모든 임상시험은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무 질병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자료가 정리되는 걸 보면서 이제 대상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그럼 위험 순위가 누구냐 했을 때 65세 이상 근처에 된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을 위주로 하면 중장년층이 먼저가 될 텐데 특히 이런 취약 대상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를 따져보면 현재 노인 요양병원이나 그런 시설에 근무하시는 그 나이에 관계없는 그런 접촉 대상자들이 또 우선순위가 되고 또 이런 바이러스를 많이 옮기거나 할 수 있는 또 대상이 또 의료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면역을 시켜놔야 옮길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맞다는 거는 사실 자명한데 근데 이제 그걸 사실 파이자가 조금 더 높은데 그걸 의료진에다 맞추는 게 맞느냐 틀리냐 할 때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누가 바이러스에 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대상이냐 그러면서 병이 없는 사람을 어느 쪽에다 먼저 줘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의료진이라서가 아니라 더 이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먼저 막는 게 사실은 더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 순서의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 나는 조금 더 지켜보고 접종하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미접종자나 재접종의 경우 접종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제가 접종 시기에 대한 거를 제가 대답 드리는 거는 좀 행정적인 거라서
정확할 수는 예, 없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이게 공급되는 게 지자체 단위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나 어떤 구 단위에서 그 인구수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한 70%, 90%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순위대로 쭉 정해질 텐데 만약 그 기회를 놓치게 되시면 그분들이 한 사이클을 돌아가는 뒤가 되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뭐 한 3개월, 4개월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거고요. 인구가 적은 지역 같은 데서는 조금 더 앞당겨질 텐데 이것은 행정적인 거라서 제가 대답해 드리는 게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아마 1339 같은 데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역 보건소나 1339에 네.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그 접종일로부터 7일간 그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그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이렇게 헌혈을 할 수 없게 될 거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라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몸에다가 항체, 자기 몸에서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B세포라고 있는데 그걸 자극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중항체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시간을 봤을 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 백신이라고 그래서 좀 죽은 세포 같은 거를 이제 바이러스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맞은 상태에서 혹시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남한테 자기의 혈액을 공급한다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받은 그 바이러스를 나눠주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있거나 그런 거를 대략 한 7일 정도로 행정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규래 교수님께 우리 청취자들이 저랑 똑같이 궁금해할 사항 하나만 좀 또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 백신 연구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1상, 2상, 3상 이래가지고 그걸 3상 연구까지 끝나면은 그게 한 보통 10년 걸린다면서요. 아니요. 5상까지 끝나는 게 한 10년 5상까지? 정도. 예. 이게 왜 5상까지 그러니까 이제 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뭐 95%로 나왔다, 70% 나왔다는 이런 게 3상이면은 대략 한 몇십만 명 단위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코로나 백신들은 5상까지도 안 가고 3상에서 끝나서 바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행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망률이 치열하게 막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보시면 이게 사실은 사망률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감염되면 2명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데 그런 북미 지역에서는 마스크도 안 쓰고 자기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퍼져서 그걸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원래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전 인구 대상으로 하기 전인 3상에서 벌써 풀려가지고 이렇게 막 실험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95%다 70%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완전히 시험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이게 이렇게 임상이 끝난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특별한 경우가 이번 바이러스의 경우입니다. 그 요번에 그 몇 주 전에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인가요? 네네, 스푸트니크도 그게 처음에는 조롱거리였잖아요. 무슨 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먼저 그냥 백신 만들었다 이런 거 아니냐 스푸트니크가. 네네. 그런데 그게 효과가 되게 뛰어나다고 알려지면서 그거라도 지금 좀 어떻게 백신을 좀 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러시아의 기술이 또 엄청난가 봐요. 러시아도. 그럼요. 러시아도 굉장히 뛰어난데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이제 같은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침팬지에서 유래된 거를 넣어서 이 바이러스의 중화항체를 만드는 걸 이제 전달해주는 물질에다 넣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한 가지 바이러스를 넣는 건데 지금 스푸트니크는 두 가지 바이러스를 넣어서 효과를 더 높여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정말 성적이 더 좋게 나와서 근데 여태까지 이제 러시아 과학자들이 좀 일반적으로 좀 진실을 잘 밝히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좀 투명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실 작년 8월에 유럽의 란셋이라는 잡지에
발표되면서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한 10년 정도 1상, 2상, 3상, 4상, 5상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려서 만들어지는 게 백신인데 네, 이번 너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죠. 완전 팬데믹 상황에 네, 급하게 이건 뭐 한 몇 개월 만에 백신이 만들어지니까 모든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다 겁내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이거 백신을 맞으러 갈 때 이거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조마조마하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듯이 독감 예방 주사가 사실은 20에서 60% 정도의 면역 효과를 갖고 있는데 벌써 시행한 지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 더 우수한 임상 실험이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신다는 건 사실 좀 너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몇 개월 만에 그 완벽하게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지 대단합니다, 진짜. 네, 예. 세계가 지금도 계속 개발돼서 와, 지금도 나올 참 그 백신들이 한 몇십 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규래 교수님하고 자주 이렇게 뵈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닙니다. 바쁘신데 언제 한번 제가 그 저 동인천 길병원에 좀 두 손 무겁게 해서 찾아뵐게요. 아닙니다. 예, 예. 바쁘신데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별 말씀을. 예, 삐삐 아닙니다. 치십시오. 예. 아무튼 교수님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예, 또 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